먼저 에버튼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은 리그에서 5승 6무 12패로 16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강등권과 승점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매 경기가 살얼음판인데요. 홈에서는 4승 2무 6패로 그나마 나은 성적을 거두긴 했으나 12경기 11득점으로 공격력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최근 홈 2경기에서 아스날과 리즈에 연이어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8승 3무 11패로 리그 11위입니다. 원정에서는 3승 2무 6패로 다소 부진했는데 9득점 19실점으로 공수 불균형이 심각했습니다. 2월 들어서는 레스터, 맨시티, 아스날에게 연속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기세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디에고 카를로스, 베르트란 트라우레 등 장기 부상자를 제외하고는 스쿼드가 깔끔합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아스톤 빌라가 6승 2무 2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스톤 빌라는 승격 이후 에버튼과의 7차례 맞대결에서 5승 2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는데요.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첫 경기까지는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레스터시티와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는 리그에서 7승 3무 13패로 14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홈에서는 3승 3무 5패로 패배가 비교적 적었는데 리그 3경기 연속 무패로 흐름이 좋았으나 메뉴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봐서는 예측이 어려운 팀인 점은 분명합니다. 수비수 조니 에반스와 저스틴 제임스는 여전히 부상 중이고요. 아스날은 17승 3무 3패로 리그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원정에서도 9승 1무 2패로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24득점 9실점으로 공수 균형이 홈에 비해 좋았습니다. 지난 라운드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4대2로 이기면서 리그 3경기 연속 무승에서 벗어난 점도 긍정적이고요. 공격수 제수스와 엘레니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의 부상은 불안 요소입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아스날이 6승 1무 3패로 우위를 보였는데 아스날은 올 시즌 첫 리그 경기 4대2 승리를 비롯해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레스터 원정에서도 3경기 연속 2점차 완승을 거두며 강세를 보였던 아스날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웨스트햄과 노팅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은 리그에서 5승 5무 13패로 18위로 강등권입니다. 홈에서는 4승 2무 5패로 근근히 승점을 쌓고 있고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는 1승 3무 4패를 거뒀는데 강등 경쟁팀인 에버튼에게만 가까스로 승리를 가져왔죠. 이후 3경기에서는 뉴캐슬, 첼시, 토트넘 등 강팀들과 맞붙어 무승이 이어졌습니다. 커트 주마, 루카스 파케타 등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도 악재입니다. 노팅엄은 6승 7무 10패로 리그 1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정 성적은 1승 3무 7패로 처참했는데 11경기에서 3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한 빈약한 공격력이 문제였고요. 리그 재개 이후 3승 3무 2패로 꽤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원정에서는 1승 1무 2패로 다소 부진했습니다. 주전 골키퍼 딘 핸더슨, 수비수 스캇 맥켄나, 미드필더 제시 링가드, 쿠야테, 공격수 타이와 아워니 등 부상 자원들이 많은 점 역시 불안 요소입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노팅엄이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웨스트햄이 경기 자체는 주도했으나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가 필수입니다. 노팅엄이 원정 약세에 정상 스쿼드 가동이 어렵다는 점도 호재이고요. 웨스트햄의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리즈 유나이티드와 사우샘프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는 리그에서 4승 7무 12패로 1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 리그 9경기에서 4무 5패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순위가 곤두박질치고 있죠. 뉴캐슬과 브렌트포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점을 허용한 반면 무득점 경기는 5차례나 됐습니다. 감독 교체 효과도 아직까진 미비합니다. 주전 미드필더 마르크 로카, 공격수 로드리고, 시니스테라의 줄부상도 악재입니다. 사우스햄튼은 5승 3무 15패로 리그 꼴찌입니다. 다행인 점은 10출이 본머스와 승점 3점 차이에 불과해 언제든지 탈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게다가 리그 5승 중 4승을 원정에서 거뒀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첼시 원정을 1대0으로 이겼는데 올 시즌 단 한 차례도 연승이 없었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공격수 채 아담스 외에는 주전급 자원 중 부상자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최근 5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리즈가 2승 2무 1패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올 시즌 첫 경기에서 2대2로 비긴 것을 포함해 지난 시즌부터 3경기 연속 패배가 없었죠. 리즈도 PL 개편 이후 홈에서 사우스햄튼의 10승 6무 3패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워낙 탈출구가 안 보이는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저득점 양상 속 무승부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은 본머스와 맨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는 리그에서 5승 6무 12패로 17위입니다. 홈에서는 3승 4무 4패로 다소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였고 지난 라운드 울브스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7경기 연속 무승에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주전 미드필더 르와이스 쿡의 부상 이탈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불안 요소입니다. 맨시티는 16승 4무 4패로 리그 2위입니다. 원정에서는 12경기 19득점으로 공격력이 다소 무뎌지는 모습이 많았는데 최근 원정 3경기에서 맨유, 토트넘, 노팅엄에 연달아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경기 건너 한 경기씩 승리를 계속 챙겨왔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존 스톤스 외에는 별다른 부상자가 없고요. 맨시티는 본머스를 상대로 1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도 홈에서 4대0 완승을 거뒀고 홈 원정 구분 없이 모조리 이겼습니다. 본머스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승리는 83대 84 시즌 FA컵 3라운드였습니다.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워낙 큰 데다가 맨시티가 선두 경쟁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맨시티의 한두 골차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버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리그에서 6승 8무 9패로 12위입니다. 홈에서는 4승 4무 4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는데 1월부터 리그 7경기에서 4무 3패로 승리가 없었다는 점은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나마 홈에서는 3무 1패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게 유일한 위안거리죠. 에이스 윌프레드 자하와 수비수 조엘 워드의 부상 이탈도 악재입니다. 리버풀은 10승 5무 7패로 리그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정 성적은 3승 2무 6패로 처참했고 11경기에서 19실점이나 내준 수비진의 불안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주중 레알 마드리드와의 16강 경기를 치러 체력적 부담이 있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입니다. 그래도 리그에서는 에버튼과 뉴캐슬의 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루이스 디아즈, 티아고, 코나테 등 전 포지션에 걸쳐 부상자가 존재합니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리버풀이 9승 1무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리버풀은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도 7시즌 연속 승리를 거두면서 강세였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